1860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되며 창조론을 지지하던 사회에 큰 충격과 반향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기독교 중심이었던 사회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다. 12년 후 마침내 대형 박물관에 긴 잠을 자던 길가메시 서사시가 해독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당시 서양 사회는 기독교 중심의 사회였기에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말하는 대홍수의 내용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려 기원전 2800년 전의 이야기였기에 더 충격적이었다. 반응은 뜨거웠지만 이는 일부 학자들에 한해서였다. 성경의 내용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였고, 어떤 작가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에서 대홍수의 이야기를 삭제하고 길가메시와 이시타르와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각색해 책을 내기도 했다. 20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대중들의 관심이 조금씩 길가메시의 이야기로 모여들었다. 홍수설화에 관심이 가는 대중들도 많았지만 길가메시 서사시가 서양 신화와 많은 고대 문학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중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오기까지 역할을 한 여러 사람들이 있다. 점토판을 해독해 세상에 발표한 조지 스미스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점토판을 처음 발견한 사람, 바로 호르무즈 라쌈이라는 사람이다. 호르무즈 라쌈은 아시리아인으로 1826년 모술에서 크리스찬 부모 아래 출생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께 영어를 배웠고 영국 선교사들과 교류하며 영어 실력을 키웠다. 10대가 되며 라쌈은 통역 가이드를 하며 경험을 쌓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난 라쌈은 말주변이 좋아 평판이 좋았다. 이런 그의 경험으로 1842년 부총영사로 재직 중이던 그의 형의 추천으로 영사관의 행정보조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라쌈이 20살이 되던 1845년 영국에서 파견된 고고학 탐사팀의 책임자인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 경을 만나게 된다. 영어와 아랍어 그리고 칼데아어에 능통했던 라쌈을 본 레이어드 경은 그를 발굴 현장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라쌈은 약 2년 동안 견습생 신분으로 시작해 현장 노동자들의 급여를 관리하는 일까지 맡아서 하게 되었다. 레이어드 경은 라쌈을 매우 신뢰했다. 라쌈은 일을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치와 유머까지 뛰어나 레이어드 경과 라쌈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돈독해졌다. 라쌈은 레이어드 경의 도움으로 영국 옥스포드에 있는 모들린 대학에서 중단했던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약 18개월간 모들린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라쌈은 다시 레이어드 경의 탐사팀에 합류해 이라크 지역을 탐사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탐사 발굴 작업들을 성공적으로 해낸 레이어드 경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정치계로 입문하게 된다. 그리고 현장에 남은 라쌈이 발굴 현장들을 주도하게 되었고, 많은 역사적 발굴 성과를 이루었다. 레이어드 경이 정치적인 입지를 활용해 라쌈의 발굴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교적인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 주기도 했지만, 라쌈이 주도하는 발굴 현장의 재정적 지원은 열악했다. 라쌈은 재정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스스로의 보수 없이 진행한 작업들도 덜어 있었다. 하지만 열악한 상황에서도 라쌈은 멈추지 않고 발굴들을 이어갔다. 총명했던 그의 기질을 발휘해 여러 작업들을 이끌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여러 발굴 작업들이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발굴 작업은 바로 아시리아 제국의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을 발굴한 것이다.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은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이 도서관이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발굴된 3만여 점의 점토판 중 길가메시 서사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견된 길가메시의 서사시의 점토판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으로 옮겨져 무려 18년이라는 시간을 잠들어 있다가 대형 박물관의 직원인 조지 스미스에 의해 해독되어 공개가 되었다. 이렇듯 위대한 발견을 한 라쌈은 역사적으로 귀중한 발굴 작업을 여러 차례 하게 되고 1882년 영국으로 이주해 정착했다. 영국에 정착한 라쌈은 레이어드 경의 추천으로 아덴, 지금의 예멘의 영국 영사관에서 공직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와의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사로도 활동을 했다. 그 외에도 그는 영국 정부를 위한 여러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라쌈의 여러 돋보이는 활동만큼 그의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오히려 여러 발굴들을 하는 동안 라쌈이 유물을 빼돌려 팔았고 가치가 없는 쓰레기들만 영국으로 보냈다는 루머가 퍼졌다. 이런 루머를 퍼뜨린 것은 대형 박물관의 큐레이터 윌리스 버지에 의한 것이었다. 라쌈은 결국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고 레이어드 경과 저명한 다른 고고학자들의 지지로 승소하였다. 하지만 라쌈의 명성은 이미 훼손당하고 난 후였다. 어쩌면 그 당시 영국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던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고 여러 공로들을 아시리아인인 라쌈에게 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라쌈은 영국을 사랑했고 열렬한 크리스찬이었다. 그가 적은 보수에도 젊은 시절을 바쳐 발굴에 매진한 것 또한 성경의 자취를 찾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가 발굴해낸 길가메시 서사시는 성경의 홍수 내용이 다른 이야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라쌈의 삶이 끝나갈 무렵 그의 주변 동료들과 그가 매진했던 발굴 분야에서만큼은 그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였고 아시리아인 최초의 고고학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호르무즈드 라쌈은 1910년 영국에서 스라에 7명의 자식을 두고 생을 마감했다. 현존하는 최초의 신화이자 문학인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렇게 우리에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의 삶을 걸고 이뤄낸 성과이다. 안녕하세요. 데프배우입니다.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가메시 시리즈를 만들면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감사를 표하고 싶었는데 이번 에필로그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건 제가 좋아하는 그림과 또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욕심만 앞서서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부디 부족한 영상이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길가메시 서사시를 한국어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데 삶을 살아내주신 고 김산의 작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메르의 빛나는 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